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애할 때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엔 지금은 삶이 공허하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에 몰두했을까요? 왜 사랑이 끝난 뒤 우리는 무너질 듯 허전해지는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별 후 위로가 아닙니다. 연애 중독과 감정依존, 상실감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깊이 있는 심리 탐구입니다.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었던 모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애가 전부였던 시절.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연애할 때가 인생에서 제일 재미있었어. 가볍게 웃으며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깊은 공허함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옛사랑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말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사랑은 존재감을 준다. 연애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없는 시간을 누군가가 아쉬워하고, 아무 말이나 툭 던져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실감이 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연애 중에는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은 착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뿐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그런데 연애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밤마다 나누던 대화도 사라지고 내 하루를 궁금해하던 사람이 없어지죠. 그 순간 우리는 이별의 아픔보다 더 큰 자기 상실을 겪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이 감정은 단순히 이별의 슬픔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험,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依존 이모셔널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감정依존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존재의 기준을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두고 살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는 순간 자신 안에 어떤 비어있음을 마주하게 돼요. 그 공허함이 너무 익숙해서 곧장 또 다른 관계로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애가 내 삶의 중심이었기에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땐 그 사람에게 맞춰 나를 바꾸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울고 웃고 그 사람의 피드백에 따라 내 가치가 정해졌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꽤 오랫동안 비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자 그 텅 빈 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연애가 전부였던 시절엔 정말 행복했지만 그 안에 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끝난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깊은 허기감은 사람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유지되던 나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시작해야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굴까? 공허함의 정체 외 연애가 끝나면 나는 무너질까? 이별 이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끝나서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끝나고 나서 나 자신이 허물어지는 느낌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이별은 사랑을 잃는 사건이지만 감정依존이 깊었던 사람에겐 자기 상실로 작용합니다. 1. 연애가 나의 전부였던 이유. 돌아보면 연애 중에는 삶 전체가 그 사람 중심으로 굴러갔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밤에 자기 전에도,
머릿속엔 늘 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말, 표정, 하루, 기분. 그 사람의 리듬이 곧 내 하루의 감정 곡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깊이 연애에 몰입하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에는 관계 중심적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 자아 셀프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 릴레이션 나는 사랑받을 때만 존재하는 사람.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어릴 적 우리는 부모나 주요 양육자에게 사랑을 받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때 형성된 마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랑받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야. 누군가가 나를 원해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이 사고방식은 자라면서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려 해요. 결국 연애라는 관계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감정 안정성을 전부 맡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존 이모셔널 디펜던시입니다. 3. 감정의존 상대에게 내 감정 조절을 외주주는 상태. 감정의존은 내가 나의 감정을 다루지 않고 그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연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씹히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무심한 반응엔 자신감이 바닥을 칩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서적 의존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하루의 가치를 그 사람의 반응에 위탁해버린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나는 나를 돌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관리하는 감정 시스템을 외주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4. 연애가 끝나면 나는 누구지? 자아 정체성 혼란. 연애를 통해 나는 예쁘고 밝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면 그 상태도 함께 사라져요.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이런 생각들이 몰려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사랑받지 못하는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지?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가치 있었던 존재였나? 이것은 실제로 자아 정체성 혼란이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감정 기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랑이 끊기면 자신도 사라졌다고 느끼죠. 또 다른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유. 이런 공허함을 참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종종 다음 연애로 도망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관계는 처음 3개월은 설레지만 이전과 같은 상실과 불안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감정을 외부 사람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는 따뜻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진 채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더 비워내게 만듭니다. 6. 공허함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서 생긴 감정.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할게요. 이 공허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긴 감정입니다. 사랑이 끝나면 텅 빈 이유는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뭘 하면 기분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아니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 그래서 사랑이 끝나면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은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을 너무 깊게 했던 당신, 누군가를 너무 전심으로 바라봤던 당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공허함은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연결을 갈망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정은
당신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신호예요. 사랑이 빠져나간 자리에 나를 채우는 연습.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내가 없던 나를 다시 채우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에 집착했던 이유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만 내 존재가 확인됐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내 안에 남아있던 나는 누구였을까? 많은 경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져요. 텅 비어버린 느낌. 살아있는 건 맞는데 삶이 더 이상 사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은 결국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와 재회하는 문 앞에 서 있는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바라보기. 우선 내 감정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합니다. 이별하고 며칠 지나면 그만 울어야지, 나약하면 안 되지, 이젠 떨쳐내야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을 부정하는 방식이에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하 깊숙이 파묻혀서 훗날 더 큰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별의 감정은 제대로 느껴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외로워. 나는 지금 텅 빈 느낌이야.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말들을 혼자라도 소리 내어 말해보는 거예요. 혹은 글로 써도 좋아요. 일기장이나 메모 앱에 그냥 아무 필터 없이 감정을 적나라하게 써보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라벨링이라고 해요. 감정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감정은 나를 덜 괴롭힙니다. 이별 후에 가장 고독한 건 내 안에 따뜻한 내 편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은 사라졌고 나는 나를 위로할 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외롭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괜찮아. 지금 아픈 건 당연한 일이야. 넌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비어있는 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이번엔 진짜로. 이걸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목소리를 내도 좋고 메모장에 써도 좋아요.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내 안에 내 편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이전까지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웃고 그 사람이 무관심하면 나는 무너지던 삶. 그런데 이제는 삶의 중심을 관계에서 나로 옮겨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카페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면서 일기나 글을 쓰면서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 나를 느끼면서 그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관계가 아닌 나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도 의존하지 않게 돼요. 관계를 유지하려 안간힘 쓰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감정과 자존감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이제 연애하면 안 되는 걸까? 가 아니에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랑에서는 내가 나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내가 사라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나로서의 사랑. 그건 정말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이별의 공허함도 덜 아프게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나 혼자도 나를 온전하게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사랑이 끝난 자리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와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공허함은 당신이 틀려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은 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자리는
이제야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리가 된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습니다. 텅 비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나와 잘 지내기로 했다. 사랑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외부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던 그 시선, 이제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꾸는 거죠. 쉽지 않아요. 자존감 회복,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회복 루틴을 나눌게요. 심리 상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단계 감정 체크인 매일 아침, 저녁. 먼저 하루에 단 1분 내 감정을 살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내 몸은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불안함이 40%고 외로움이 30%쯤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차오르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걸 꼭 글로 적어도 좋아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살짝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감정이 객관화되고 덜 무거워지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정을 그냥 느끼고 휩쓸리는 것과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2단계 자기 다정어 쓰기 자기 대화 바꾸기. 다음은 우리 마음속 대화부터 바꿔보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우리는 엄청 가혹하죠. 왜 또 이래?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떠다니고 그 말들 때문에 스스로를 더 미워하기도 해요. 근데 심리학 연구는 말해요.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거는 말이 자존감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내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이 애썼어. 진짜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오늘은 푹 쉬자. 그렇게라도 버티는 너,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안에 따뜻한 어른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봐요. 그 어른이 매일 나를 안아주고 지켜준다면 그냥 머릿속에서라도 말이에요. 3단계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 만들기. 연애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 취향에 맞춰 살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음식에 맞춰 내 취향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음식은 무엇인가? 내가 가면 기분 좋아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혼자 있어도 행복했던 취미는 뭘까?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적어도 20가지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봐요. 그리고 매일 그중 하나씩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빵을 사서 공원에서 먹는다거나 오래 안 들었던 옛날 노래를 듣는다거나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천천히 나와 친해지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4단계 관계 디톡스 실천하기. 이별 후 우리는 자꾸만 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SNS를 들여다보며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죠. 혹시 연락 올까?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그 공간을 들락날락하는 건 마음의 큰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관계 디톡스를 해보세요. SNS에서 전 연인을 언팔하거나 언뮤트 해보는 것. 집 안에서 전 연인과 관련된 물건 정리하기.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 벗어나기. 상대방과 내 감정을 연결 짓지 않기. 처음엔 공허하고 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허함은 결국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자라납니다. 5단계 마음의 집 다시 짓기 루틴 만들기.
마지막 단계는 내 마음의 집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정서적 터전을 잃었어요. 내가 안전하게 감정을 쉬게 할 곳이 사라진 느낌이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딱 10분만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서 소중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밤 10시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기, 잠자기 전 내 감정에게 편지를 쓰기, 좋아하는 향을 맡으며 5분간 명상하기, 내 마음을 지켜주는 책 구절 한 문장을 적어두고 반복 읽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이제 연애라는 관계가 없어도 내가 나의 안전한 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다시 나만의 집으로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한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를 잃을 만큼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아픔을 겪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해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나는 아직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나를 잃지 않고 더 단단하고 따뜻한 내가 될 거야.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이제부터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될 거예요. 감정 약국이 당신과 함께 할게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충분한 당신. 자신을 안아주어요. 두 팔로 나를 안아주어요. 나를 사랑해 주어요.